회사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회사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 인식으로 회사가 우리를 회고하는 것이 나쁘게 보일 뿐이지 회사의 입장에서 이익이 안 된다면 우리를 내쳐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 여행, 외식, 오프라인 관련 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직종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휴직을 당하는 등 생계에 위협이 생겼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회사가 망해가게 생겼는데 직원들을 챙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직원들은 회사를 나오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요. 우리들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그리고 학교로부터 직원으로서의 교육을 받습니다. 좋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해라.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어서 정년까지 다녀라. 이런 이야기에 세뇌당해서 회사의 일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 나의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회사를 나오게 되면 당장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꼭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회사에서 뒤처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나는 월급도 잘 받고 오래 다닐 수 있다 라고 안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느꼈던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는 생각이라도 있겠지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겠죠.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후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 회사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의문을 가지실 텐데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회사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산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자산은 부동산 자산입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 투자와 상가 투자로 사실상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혹은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나를 지켜줄 자산인 거죠. 부동산 자산이야말로 온전한 나만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고 회사에 이익을 준다고 해도 그 성과와 이익은 전부 회사의 자산이 되고 영업이익이 됩니다. 단지 그에 따라 연봉이 몇 프로 더 올라갈 뿐이죠. 하지만 부동산 자산은 나만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올라간 가치도 나의 것이고 그 자산에서 현금이 발생하면 그 현금도 나의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처음에 공부를 하고 매수하기 전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들일 시간과 노력이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투자를 한다면 전세 2년 만기가 왔을 때 재계약하는 일 말고는 세입자에게 연락이 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상가 투자도 마찬가지로 공실만 생기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다 해서 들어오고 상가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웬만한 건 다 해결해 줍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투자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내 능력을 더 개발할 수도 있겠죠. 또한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상향합니다. 땅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상가의 경우는 물가가 상승하며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 자체에서 월세도 계속 나오니 투자금 회수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모아가는 스타일의 투자를 선호합니다. 몇 개월, 1년 만에 살고 팔고를 하는 건 그 자체로 노동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자산을 계속 모아나가면 내 시간이 들지 않고 부동산 자산은 그 나름대로 계속 커갑니다. 이 자산들은 훗날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나를 배신하지 않고 지켜줄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두 번째 자산은 나의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내가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 밖에서 쓸만한 능력이 많진 않고 대기업의 경우도 정말 작은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합니다. 이런 직장에 다니면 내가 회사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IT 개발자나 마케팅 담당자, 영업직 등은 이직도 쉽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지만 이러한 직종을 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회사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업무를 했다면 과연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카페를 하거나 음식점을 하거나 스터디 카페 등을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쪽에서 경력이 몇 년 있는 자영업자들도 폐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초보인 내가 성공하는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괜히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랑 권리금만 날리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그래서 만약 내가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밖에서는 쓸모없는 일이라면 다른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모든 사업의 핵심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공부를 꾸준히 해서 마케팅 능력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정 금액을 받고 업체에 마케팅을 대행해주고 있고요. 이 외에 투자 경험과 실력 또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 자체도 능력이고요. 이러한 일들은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연습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책을 보고 이론을 봐도 한번 경험해보는 것만 못합니다. 나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지 않는 리스크가 없는 일들을 여러 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나의 경험과 능력이 되고 회사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세 번째 자산은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 중 대표적으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지금까지 이용만 해왔다면 이제는 나를 지켜줄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 개개인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플루언서들은 플랫폼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은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 혹은 인스타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말은 유튜브와 블로그, 인스타만 잘해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유명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릴 방법이라고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라는 플랫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은 다 대형 회사들이 잡고 있었죠.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어서 내 가게를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야 할 때는 KBS나 SBS 등 대형 방송사에 거액의 금액을 지불하고 출연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음식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를 운영하면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평생 공짜로 쓸 수 있는 나의 재산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업의 형태든 사업의 형태든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일단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로 시작을 해보면 됩니다. 유튜브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가치를 느낀다면 나를 구독해서 내 영상을 계속 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나 사이에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만약 구독자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원데이 클래스 세미나를 열 수도 있고 전자책 형태로 가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총 4개 운영해보면서 느낀 점은 내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치를 주다 보면 결국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정 대가를 받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서로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미 저에게 신뢰를 느끼고 제 방식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컴플레인이나 불만족도 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가 서로에게 윈윈인 형태가 되어가겠죠.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면 구독자와의 신뢰와 내 플랫폼에 올라가는 컨텐츠는 계속 쌓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 때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얻어가서 좋고 나는 나대로 내 플랫폼의 가치를 올릴 수 있어서 서로 윈윈이죠. 플랫폼을 계속 키워나가다 보면 나만의 작은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세계 안에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자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회사가 아니라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3가지 자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자산, 두 번째로 나의 능력, 세 번째로 나만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중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는 큰 생각이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외에 현금 흐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제 경제적 자유 5단계 영상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조만간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수 인원만 받아서 부동산 투자 혹은 1인 기업으로 가는 1:1 상품을 기획 중입니다. 단순한 강의나 유튜브 영상만으로 변화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중의 부동산 강의만 봐도 몇백 개는 되어 보이고 수강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되진 않고 소수만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1:1로 밀착해서 알려주고 관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소수만 받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유튜브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